우리는 취향에 따라 각자 다양한 좋음을 추구한다. 돈, 명예, 권력, 지식, 육체적 쾌락 등이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스테디셀러들이고, 요즘에는 정서적 만족, 휴식, 여행, 다양한 경험 등이 새로운 인기 상품들로 주목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 모든 항목들 중에서 어떤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인지 가려낼 수 있을까? 아마 좋음은 주관적인 것이어서 객관적인 우위를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좋은 것들 중에서 단연 가장 좋은 것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게 무엇인지 듣고 나면 너무 당연해서 힘이 빠지겠지만 말이다. 그가 가장 좋은 것으로서 주장한 것은 바로 행복이다. 그의 논리는 이렇다. 사람들이 제각각 다양한 좋은 것들을 추구하지만 모든 좋은 것들은 결국 행복을 가져다주는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즉, 만약 겉보기에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어린 나이에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누렸던 스타가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전혀 행복하지 않았으며 끝내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면 그에게 부와 명예는 전혀 좋은 것으로 기능하지 못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겉보기에 아주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것들은 좋은 것이다. 열병이 난 어린아이에게 쓴 약을 먹이면 아이는 좋지 않다고 몸부림칠 것이나 결과적으로 약의 효험으로 열이 내린다면 그 약은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돈, 명예, 부, 권력 등등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 아니라 행복으로 우리를 곧잘 이끌어주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만약 이 모든 것들을 갖고도 행복하지 않다면 이것들이 정말 좋은 것인지는 의심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소위 철학자라면 이런 거대한 질문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답변을 내놓아야 마땅해 보인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과연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별다른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보다 그가 집중했던 작업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경우를 행복하다고 말하는지, 또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대개 행복하다고 말하는지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었다. 그런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의 탐구 끝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내린 결론은 돈, 명예, 권력 등 외부적인 요소들은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외적인 요소들도 행복을 결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내면적인 탁월함까지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내면적인 탁월함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크게 성격적인 부분과 지적인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주목해 볼 부분은 성격에 대한 이야기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성격이 좋아야 행복하다. 그런데 무엇이 좋은 성격일까? 여기에 대해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학문적인 정의가 없어도 우리는 어떤 성격이 좋은 성격인지 대강 안다. 사교적이고 용기 있고 결단력 있고 유쾌하고 진실하고 지나치게 충동적이지 않고 째째하지 않은 성격이 좋은 성격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다. 이 밖에도 좋은 성격으로 널리 인정받는 여러 특성들이 있다. 이런 성격이 좋은 성격이라는 것을 구태여 논리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그럴 수도 없다. 굳이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런 성격이 좋은 성격이라는 걸 안다. 물론 위의 여러 특성들 중 몇 가지가 빠지더라도 종합적으로 보면 충분히 좋은 성격일 수 있다는 점도 우리는 잘 안다. 성격을 평가할 때 그 정도의 융통성은 누구나 발휘하기 마련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성격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외적으로 좋은 일을 겪었을 때 그 일에 감사하고 행복해할 줄 알며 나쁜 일이 닥쳤을 때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격이 나쁘면 좋은 일이 생겨도 만족할 줄 모르며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주저앉고 말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좋은 성격을 가질 수 있느냐이다. 만약 성격이 완전히 타고나는 것이어서 한번 정해진 성격을 절대 바꿀 수 없다면 이미 나쁜 성격을 가져버린 사람은 행복해지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다행히도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에 따르면 상황이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다. 그는 사람의 성격이 상당 부분 삶을 살아가면서 형성된다고 생각했다. 그에 따르면 성격 형성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행위이다. 어떤 행위를 자주 하는지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진다. 짜증을 자주 내는 사람은 실제로 더 예민한 사람이 된다. 전쟁에서 자주 앞장서서 싸워본 사람은 실제로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 마치 알파고가 바둑을 많이 둘수록 점점 더 바둑을 잘 두는 프로그램이 되듯이 사람 역시 평소에 자주 하는 행위가 뇌와 여타 신체 기관들에 점차적으로 특정한 패턴을 형성하며 누적되어 그 사람의 성격을 형성한다. 따라서 좋은 성격을 가지려면 좋은 행위를 자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은 과연 무엇이 좋은 행위냐이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의 아리스토텔레스는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어떤 것이 좋은 행위인지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바로 중용이다. 중용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간을 지키는 상태를 뜻한다. 잘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좋은 행위는 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친구의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얼마나 내야 좋은 행위일까? 정답은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중용을 지키는 것이다. 불합리한 명령을 자주 내리는 직장 상사에게 어떻게 처신을 해야 올바른 것일까? 정답은 지나치게 반항적이지 않게, 그렇다고 지나치게 소심하지도 않게 중간을 지키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중간을 지키는 좋은 행위들을 자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고, 외적인 사건들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며,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행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런 중용의 기준이 너무 피상적으로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런 당연한 기준은 지나가는 아이도 세우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기준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냐 안 해보냐의 차이는 크다. 오늘 당장 어떤 행위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는 순간을 맞닥뜨린다면 이 중용의 기준을 떠올리면서 결정을 해보면 어떨까? 많은 경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의 작은 지혜로운 판단과 올바른 행위가 점점 쌓여 나의 성격과 삶을 변화시키고 나중에 가서는 행복을 크게 좌우할지도 모른다.